2025년 7월 3일 리버풀과 포르투갈의 스타 선수 디오고 조타와 그의 동생 안드레 실바가 스페인 사모라의 A52 고속도로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던 하늘색 람보르기니 우라카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제어 불능 상태로 도로를 이탈하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해당 도로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20km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다고 확인했으며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가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번 비극의 주요 원인입니다. 불과 11일 전 조타는 고향인 곤도마르에서 오랜 연인 루테 카르도소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루테와 세 어린 자녀 데니스, 두아르테, 그리고 2024년 11월에 태어난 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타의 인생은 짧았지만 감동적인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큰 성공, 그리고 조용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 친구들, 특히 조타의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노력과 고통을 직접 목격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포함한 동료들의 감사의 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루테 카르도주가 조타의 사망 후 눈물 어린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공유했듯이 디오고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경기장에서의 실패나 선수 생활의 압박이 아니라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조타는 바쁜 경기 일정과 집을 떠나는 긴 여행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침실에 보관했던 작은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루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까봐 두려웠다고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떤 밤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데니스, 두아르테, 그리고 우리 딸아이를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라고 그는 썼습니다. 이 글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겪는 깊은 고통, 내면의 갈등을 반영했습니다. 조타는 루테에게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놓친 것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데니스가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날이나 딸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처음으로 미소 짓는 날처럼요. 그는 한때 절친한 친구에게 수천 명의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장에 섰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공허한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강한 대중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했을 때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내면은 무력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루테는 조타가 밤늦게 거실에 조용히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울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의 실패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아이들과 함께했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조택의 시간을 멈추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슬픔은 그저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이자 평생 안고 살아온 고통이었지만 그는 항상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고통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루테에게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 드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조타의 마음속에 항상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커리어는 재능, 인내, 그리고 열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 4일 포르투 인근의 작은 마을 곤도마르에서 태어난 조타는 어린 시절부터 지역 축구장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5세의 파수스 드 페헤이라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그의 재능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포르투 임대 생활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27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갈 축구계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7년 조타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임대되어 2018년 완전 이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그는 1031경기에 출전하여 44골을 기록하며 팀의 2018년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고 프리미어 리그 승격에 기여하며 구단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날카로운 마무리로 울버햄튼 팬들은 그에게 슬로터 조타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2020년 리버풀은 401만 파운드의 조타를 영입했고, 바로 이 순간 조타는 진정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는 1820경기에 출전하여 65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2024년, 2025년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 AA컵 우승, 카라바오컵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조타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필수적인 일원으로 49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고 2019년과 2025년에 UEFA 네이션스리그 타이틀을 2번 차지했습니다. 2025년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그는 교체 출전해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데 일조했는데, 이는 그의 선수 생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타의 선수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발 자리를 굳건히 하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좌절에 직면했고,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자신감 상실을 겪었습니다. 2021년 무릎 부상은 큰 타격이 되어 몇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최고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202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에 패했을 때 타르실에서 울었는데, 패배 때문만이 아니라 팀을 돕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연패를 당한 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실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과 헌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조타는 항상 더 열심히 훈련하고 매 경기를 분석하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아무리 큰 압박을 받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때 팀 동료에게 실패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경기장에 남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그를 더 강해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타가 항상 열망하는 성취는 경기장에서의 우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조타는 2022년 곤도마르의 6세에서 9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디오고 조타 아카데미를 개관했습니다. 고향의 젊은 재능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곤도마르의 아이들이 배경에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적은 조택에 그가 획득한 트로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키워준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환원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장 위에서 조타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돕고 리버풀 특유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등 항상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조타는 또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의제비우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개인 코치와 함께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기를 분석하여 약점을 분석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여 발전해 나갑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축구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조타는 한때 포르투의 빈민가의 어린이 축구장 건설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여 소외된 아이들에게 기쁨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절의 진정한 가치는 인정받지 않고 행동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리버풀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인 곤도마르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그 또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15살 때 곤도마르 고등학교에서 루테 카르도소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도우로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지역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소소한 순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성적이고 따뜻하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루테는 조타의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조타가 19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기 위해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때 루테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조타는 루테가 축구 스타인 척하지 않고도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 태어난 데닛, 2020년에 태어난 두알테, 그리고 2024년 11월에 태어날 예정인 딸입니다. 2025년 6월 22일에 치러진 결혼식은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절대 잊지 못할 날이라는 캡션과 함께 자신과 루테가 손을 잡고 교회에서 걸어 나오는 사진과 함께 공중에 색종이가 흩날리고 3명의 어린 자녀가 뛰어다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빛나는 가족을 보여줍니다. 조타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루테는 깨끗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두 사람 모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테는 조타가 죽은 후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긴 여행과 바쁜 일정으로 인한